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뺑소니까지 벌인 고등학생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소년이고 시민 자문단 의견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출근길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심정지까지 오게 만든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건. 피해자는 뇌출혈에 두개골이 골절되는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가해자에게 재판조차 받지 않게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요? 서울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냉철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고호의 대표 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저는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뤘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사방 사건의 수사팀을 총괄하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현재는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시선과 변호인의 시선을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냉철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 정확히 무엇일까요?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봐준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할 수 있는 선고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판사의 선고유예는 일단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재판정에 선 뒤에 내려지는 선처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정 문턱도 밟지 않게 해주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처분입니다. 제가 부장검사 시절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인데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수동적인 권한을 갖지만 검사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훨씬 더 막강하고 능동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번 처분은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아주 강력한 처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정의와 형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검토 의견은 매우 의문스럽다입니다. 첫째, 범행의 동기와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 가실이 아니라 무면허 뺑소니라는 고의범에 의해 피해자는 뇌출혈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무상 상해가 4주 이상만 돼도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기소유예에서 가장 핵심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심의 과정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억울해하는데 국가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꼴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만으로 사건의 모든 실체는 알기는 어렵겠죠. 검사도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의와 형평에 입각해 피해자의 입장도 잘 살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냉정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차가운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냉철하고 확실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편 박변 박종민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